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제브로TV의 제브로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부터 좀 생각해온 게 있습니다. 바로 국내 동물원 과거 전시종 이야기인데, 솔직히 국내 동물원에 이런 동물들은 어떤 구실 때문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소. 다른 사람이 할 줄 모르는 생각을 우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 시작합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탑 5 눈표범입니다. 야, 타 이름을 만든단 말이야 여기서? 여기 있었구만 눈표범. 왜 왔는지 알겠나? 아, 눈표범은 사실 호랑이에 더 가까운 맹수입니다. 못난 호랑이 새끼다. 참고로 중국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약을 죽였다는데 그게 눈표범이라고요. 거 무슨 말을 그렇게 하소? 눈표범의 현황을 알고 있나, 미스터 김? 멸종위기 등급은 여기저기서 다양하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 외에 설명할 것은? 국내 동물원 현황, 서울동물원에서 한때 독일 출신 암컷, 프랑스 출신 수컷 이렇게 두 마리가 산 환경이 있었는데, 듣자니 공구리 바닥에 새청사의 누리라고 하는군요. 거기 살던 둘이서 2012년에 번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듣자니 그 딸은 일찍 폐사했고 2013년 2월 7일 호랑이사 공사 탓에 로스토프와 펜자가 눈표원사에 살아오게 되며 두 마리는 도전동물 번식센터로 가서 조용하고 수직으로 높고 좁은 우리에 살다가 TV 동물농장 660회도 나왔고 임신을 전혀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죽었다니 말도 안 되다. 빠 해서 동물원에서 눈표범을 수용하려면 야생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의 말대로 무작정 국내에서 들이면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번엔 제가 하겠습니다. 탑 4 라이거. 제가 예전에 딸과 함께 가본 에버랜드에서 한때 사파리월드에 라이거가 있었다는 거 알죠 여러분? 액다 사자냐 왕이냐? 아, 교잡이요, 안심하세요. 야 임마, 그건 안심할 일이 아니야. 왜 그러쇼? 이종교배 탓 아닙니까? 현재 동물원에서 멸종위기 동물관 이종교배는 안 될 일이야. 그 문제점과 질환 탓인데, 한때 에버랜드 라이거로 유명했지만 인기가 급하락했거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지막 놈 크리스가 폐사해서 이젠 못 봐. 미안해. 아이고 먹었지? 다시 좀 함 떨어와봐. 야 임마,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너 정말 죽이고 싶어? 으악, 그만 싸우라고. 덤벼. 이보쇼, 왜 나만 남기고 왔어? 나도 좀 하자. 아, 알겠소. 탑3 이 동물 아는 사람? 예, 접니다. 리카온이죠. 야오상사, 순우리 말답게 아프리카 들기라고 해. 아프리카 들깨 맞죠? 기렇고 말고 여하튼간에 해와는 다르지만 아프리카의 가동물 중 큰 데다 무리가 협동해서 먹고 사는 것이 특히 이만큼 넓은 영역이 필요하지. 여길 보시라. 남아공의 소다. 이 젊은 소가 아주 힘있게 나쓰게 생겼구만. 자, 나와. 좋아, 오늘 이놈의 뼈를 부러뜨려주마. 에라 모르겠다, 다 쓸어버려. 본래 얘네는 압도적인 수로 약한 먹잇감을 특정 먹잇감 무리에서 떨어뜨리고 공격하고 제압합니다. 누의 경우 누의 아랫배나 거기를 노려 공격해서 빠르게 제압합니다. 고절하니, 아니 내가 고절하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고절하니, 내가 고절하니, 안돼, 내가 고절하니, 말도 안돼. 건님자 어디서 살았구만 기래. 과거에는 에버랜드, 사파리월드, 서울동물원, 코요테사, 대전월드의 소형 식사에서 전시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적정 환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에서 전시시설이 모두 헬게이트여서 저는 폐사했으니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일만 빵빵 터뜨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각자 한 곳씩 얘기하자고요. 서울동물원에서 아프리카 지게가 살던 곳은 아무도 없다고요. 방수장이 꼭 구리 바닥이 열악했다고요. 에이 나라 젓가네. 더 심각한 것은 여기서 폐사한 들개 한 마리의 가죽이 제일 아프리카간 근처의 헌팅 트로피 컨셉으로 전시되었으나 동물보호란 말이 걸려있던 걸 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대 사가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월드에 살던 놈은 그 정보가 쓰하지 않습니다. 다만 1999년생이었는지 폐사했을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월드 사파리에서 이들을 전시하다가 무선됐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옳시다. 어린이 대공원도 그렇습니다.
생활 반경이 넓음에도 우리는 반경보다 좁았고 보유수도 수컷 한 마리, 암컷 두 마리뿐이었으니 정상적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2012년에 태어난 새끼를 리키, 걔를 인공 포육했지만 그마저도 2010년에 전혀 폐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사장은 체코동물원에서 온 시라소니들이 살고 있죠. 네래? 시라소니야. 에버랜드는 어쩌면 공구리가 더 나올 거라고 생각할 만큼 열악한 게 2013년에 사파리월드에서 딸랑 전기 펜스를 하나 경계에 나누고 호랑이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천적 가까이 있게 한 건 동물에게 스트레스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국내 동물원 사육사들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금 내 말은 진지한 말입니다. 그렇게 될 거면 아프리카 들개를 도입하지 말든가. 너네 때문에 아프리카 들개들이 얼마나 고생인지 알아? 너네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은 거야. 하지만 국내 아프리카 들개들은 모두 좆된 몸이지. 다음에 또 열악하게 사육했다 그땐 너희도 죽을 줄 알아. 알겠어? 속시 원하다. top2는 으악, 코끼리가 나타났다. 액다. 지난번에 얘기한 녀석이야. 모두 진정. 지금 토크쇼 안소. 마저 진행들 하십시오. 지난 토크쇼에서 말했듯 아프리카 코끼리 사육은 리카를 마지막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라도 서울동물원의 아프리카 코끼리 리카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세요. 들었듯이 아시아 코끼리에 비해 사나워서 순치가 어렵지. 나 저런 놈은 처음이다. 정말 독종이네. 일단 리카는 2008년 3월 13일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엔 리카를 위한 다 전마리가 있었지만 하나씩 줄어들었어. 리카의 시신은 대동물관 방사장 속에 묻혔다가 2013년 기준 두개골만 대동물관 시내 전시장에 있습니다. 본래 전신표본으로 했지만 아프리카 코끼리가 사는 서울동물원에 한 점이 있어. 아시오? 몰라요. 말하자면 아프리카 검은 영양, 땅돼지, 달마수리, 근화식조, 흰오릭스 등 유일보유종이 많음에도 이러한 정도면 국내 유일 홍보하는데 정작 아프리카 코끼리는 생전 당시에도 국내 유일 어필을 안 했습니다. 이 점은 서울동물원이 국내 유일하게 보유한 아프리카드 어새, 큰 코뿔새, 줄기러기, 검은 꼬리누, 울음고니, 우치공원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흑두루미는 국내 유일 어필하지 않았다. 모자란 새끼. 하지만 유일보유종이나 멸종위기종도 굳이 그러는 건 아니고 더욱 비인기종이면 이 점이 두드러져도 아프리카 코끼리는 육상 최대 동물이자 빅5 중 하나인 게 인기 많은 종임에도 생전 당시에도 말뜻이 어필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긴 해보이네요. 참고로 리카는 생전에 사쿠라라고 하는 아시아 코끼리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해왔대요. 종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지, 안 그런가? 그건 안 돼. 이종교배에 대해 아까도 언급됐잖아. 라이거를 유명했던 에버랜드도 현재는 라이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이런 분위기에 그런 건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야. 지가 나올 뻔했다고요. 리카가 살던 곳은 현재 근뿔소들이 있습니다. 불소도 있는데 정작 얘네도 정리종이라고 들었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건지 위키 점쟁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암수를 분리해서 사육한 게 근거지만 무조건 정리종이라고만 할 수 없어요. 그게 근거랄지라도 이성 간 합사하다가 동성 간의 경쟁이 벌어지니까 떼어놔서 사육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덕분에 현재는 아프리카 코끼리처럼 국내 동물원에 없는 검은 코뿔소, 인도 코뿔소, 북극곰, 맥, 그래비 얼룩말, 검은 꼬리누, 블레스복, 론영양, 홍대머리 형새, 볼망태 두루미, 붉은 볼따오기, 말레이 섬수리 부엉이, 물영양, 늪영양, 니알라 영양, 스프링복 등 짐 같았으면 상상 못할 희귀한 놈들도 무시만의 광기 속에 이러저러한 일로 모두 폐사했습니다. 무심함의 비인기라니. 참. 자, 그럼 대망의 1위는 북극곰. 액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법이. 죄송합니다. 실수로 이 사진을 다시 열겠습니다. 요즘 북극곰을 팍지로만 볼 수 있군요. 국립생편수 말이지. 야, 내가 여기서 북극곰 본단 말이야? 그렇소. 북극곰은 사람도 잡아먹는다니까 조심해. 사실 한국에도 한때 산 북극곰이 있었습니다. 돛섬의 향주원지 동물원 출신이자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살던 썰매와 어름이는 한 차례 출산했다던가 하는 부부 사이였는데 2012년에 수컷 썰매가 29세의 나이로 폐사했습니다. 그럼 어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잘 살아왔겠죠? 틀렸습니다. 그 녀석도 홀로 남은 후부터 30도 넘는 폭염 속에서도 실내에서 버티고 물에 들어가길 거부하는 등 여러 이상행동을 보이다
2년 뒤 2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북극곰의 평균 수명은 일단 25세죠. 그럼 썰 왜는 장수했고 어른 1 일찍 죽었겠소. 서울동물원에선 같이 살던 북극곰 대한이 죽은 후 할머니 북극곰 민국이가 거의 2마리가 같이 살다 폐사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수컷 북극곰 3손을 데려왔지만 암컷을 못 데려왔고 러시아에서 비싼 금액을 요구했지 뭡니까? 그럼 북극곰을 사육할 이유가 없겠네요. 그래서 녀석이 중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적절한 사육 환경 및 케어 시스템이 필요하겠어. 이외에는 우치공원, 월드 에버랜드에서도 살았으나 2010년대에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월드라면 거기에 남극 1라는 터줏대감 북극곰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에버랜드의 통키도 빼먹으면 안 될 것이다. 그 북극곰 1995년도에 도섬 유원지 동물원에서 태어났는데 통키랑 그 어린이 대공원의 북극곰 부부는 가진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빅광 통키가 유명해서 인기가 매우 많으라고 통키라고 불렀죠. 하하. 이봐 대머리, 그렇게 웃을 일 아니야. 사육사들의 애정과는 반대로 열악한 환경 탓에 동물보호단체들을 비난했었어. 아니 이건 우리가 알던 모습이 아니야. 그리고 2018년 11월 통키는 영국의 요크셔 야생공원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었죠. 김좌진 장군께서 보셨어야 했는데 통키는 어떻게 됐을까요? 알다마나 노령으로 죽었어. 그렇게 국내 북극곰 사육은 종지부를 찍었지. 췌장암으로 간 남극 1 평균 수명이 넘기게 다행이네만. 하지만 자연산 북극곰이 대부분이어도 한국의 북극곰 사육 환경은 모두 최악이었어요. 왜 북극곰을 국내에 들이면 안 되는지들 알죠? 아 알겠소. 이렇듯 통키의 사례 때문에 반발이 계속되지 않으면 북극곰을 아예 도입하면 안 되겠죠. 전시하며 키우는 게 아니란 여론이 생겼으니까. 돌고래도 동물보호단체들 눈치로 방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토크쇼를 원활하게 마친 기념으로 불꽃놀이를 시작합니다. 5, 4, 3, 2, 1. 2018년 10월 17일 통키는 고령으로 쓰러졌다. 향년 22세였고 통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영국행이 있기 한 달 전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몰린 그의 주무식에 선 한 무리의 어린아이들도 뒤를 잇고 있었다. 통키라는 이름이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얻은 것이다. 통키. 그는 국내 동물원에서 북극곰을 사육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병신 새끼.